안녕하세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책을 읽고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합니다. 오늘은 바깥 날씨가 이게 봄을 바로 봄이 온 듯한 아주 따뜻한 햇살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봄과 함께 오는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도 좀 있지만 햇살이 '아 봄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 재료공학에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구나.'라는 책을 한번 읽게 됐어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도 한번 접해 보시고 그냥 그 목차만 읽어도 '아 이게 재료공학에 있어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피상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 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있으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절마다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창조하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온 땅과 바다와 뭐 그 하늘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상상하면 그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에게 신의 형상뿐만 아니라 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제 그 우리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이게 자연 그대로 가지고 활용을 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인제 석기 시대에는 뭐 돌 모양 그대로 또는 돌을 가공해서 인제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쓰기 시작하죠. 즉 뭐 철광석에서 철을 재련해서 추출해 낸다든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의 능력은 인제 신의 능력에 가깝다. 또는 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떤 것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그 세계관입니다. 음. 그래서 인제 이 책도 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채집한 재료 형태로 쓰다가 그다음에는 그것을 쪼끔 자연계에서 채집한 물질을 좀 가공해서 쓰다가 인제 나중에는 플라스틱처럼 인공적인 재료를 인간이 만들어내죠. 물론 그 석유화학이라는 그 석유에서 추출해내서 만들어내지만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에서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인제 지금은 정밀하게 분자를 설계해 가지고 나노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뭐 세라믹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천연 상태에서는 보기 힘든 재료까지 지금에 이르러 있는데 그럼 이 책은 어떤 걸 소개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 가지 재료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12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 장에서는 인류를 움직인 찬란한 빛이 무엇일까? 금이었대요. 그죠? 금은 고전에 이르러서 옛날에 이르러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금 같은 사람, 뭐 금 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금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이 지금도 고대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반짝이고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또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는 재료잖아요. 자 그리고 인제 이 장에서는 이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인제 그동안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던 토기를 사용을 하다가 흙에서 추출해 내서 도자기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인류가 최초로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물이나 바람에도 변함이 없는 도자기를 만들어 nem으로써 어 문화와 문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제 3 장에서는 어 동물이 만든 최고의 걸작 콜라겐. 자 콜라겐은 우리가 뭐 그 미용용으로도 엄청나게 쓰이잖아요. 콜라겐 마스크 그래서 뭐 그전에는 버려졌던
돼지고기 껍데기라든지 뭐 닭발이라든지 뭐 콜라겐을 위해서 또 피쉬 콜라겐이라고 일부러 지금은 만들어서 또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인제 공업용 재료로도 어떻게 쓰이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세 번째로 동물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게. 자, 그리고 인제 4 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윽고 문명을 이룩한 철이 나옵니다. 이게 재료의 왕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철이 발명됨으로써 인제 철을 통해서 무기가 만들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제품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세계가 재편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인제 5 장에서는 문화를 전파하고 대중 매체를 대중이 모두 문화를 접하고 지식을 접할 수 있었던 종이의 발견. 그 종이가 지금은 셀룰로스처럼 아주 얇아지거나 아니면 반도체 칩처럼 아주 뭐 그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얇아지면서 여기저기 사용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발명됨으로써 사실은 어 계급이 좀 그동안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누어졌던 것들이 계급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6 장에 보면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천생 배우라는 이름으로 탄산칼슘을 소개하고 있네요. 탄산칼슘 하면 우리는 그냥 탄산하면 가볍게 톡 쏘는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탄산칼슘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 거래요. 근데 이게 인제 최고의 보석이 뭐냐면 딱 많이 모여져 가지고 굳어진 것이 보석이래요. 그 인제 그 보석이 뭐냐? 진주. 진주가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사실은 세계사가 많이 변하게 됐죠. 뭐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제7 장에는 제국을 만들어낸 재료가 뭘까요? 비단이죠.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아주 긴 그 무역의 길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인제 동양과 서양이 이로 인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동서양이 서로 그 비단을 통해서 왕래를 함으로써 문화가 교류되고 문명이 교류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잖아요. 자, 그리고 인제 8번째는 세계를 축소한 물질 고무. 이게 인제 폴리아이소프렌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고요. 여기서 제가 '아 그랬구나.'라고 여겼던 게 뭐냐면, 고무가 발명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인제 고무가 발명되고 고무가 가공됨으로써 공이 만들어지게 돼요. 공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구기 종목이 엄청나게 인제 발달을 하게 되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특별히 그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렇고 검투사를 비롯하여 뭐 투도 있고 뭔가 계속 그 어떤 투견도 있고 뭐 투도 있고 뭐 하물며 그 투계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남들이 하는 어떤 룰을 통한 어떤 경기를 보고 대리만족을 했던 그런 것들이 구기 종목이 개발되거나 발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게 인제 고무랍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 큰 변화를 이룩하게 된, 그 외에도 고무의 쓰임은 말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대표적인 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제 9 장에 가 가지고는 혁신을 지속한 재료 자석이 나오네요. 그냥 저는 그냥 자석하면 N극, S극 뭐 그리고 철을 끌어다니고 밀고 당기고 뭐 그 정도만 알았는데, 자석이 왜 이렇게 인류 역사를 바꾼 재료일까 보니까, 이로 인해서 나침반이 발명이 되고 나침반을 통해서 세계 항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주었네요. 그럼으로써 이게 인제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저기서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를 이룩한 것이 이 자석의 발견이랍니다. 자, 그리고 인제 10번째는 가벼운 금속의 대명사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도 알루미늄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루미늄 하면 뭐 우리가 알루미늄 냄비, 뭐 알루미늄 휠 뭐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알루미늄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명반에서 나왔다고 그러네요. 명반이 뭐예요? 그 하얀 뭐 이렇게 하얀 가루 같은 거, 그런 거 무좀일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썼던 것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가벼운 재료가 발명됨으로써 또 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제 11번째로는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만능 재료.
이건 인제 그 자연에서 채취했다기보다는 사람이 가공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발명됨으로써 뭐 의류에서 주방에 있는 작은 종지까지 어 사실은 플라스틱 재료만큼 지금도 그 엄청난 사용처를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없지요. 그래서 인제 이 플라스틱이 발명됨으로써 세계는 엄청나게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되고 수많은 발명품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인제 앞으로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라스틱에 덧입혀지고, 덧입혀지고, 덧입혀져 가지고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자 그리고 인제 무기물 세계의 선두주자 실리콘. 자 실리콘 하면 일단 이거는 자유롭게 전기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그러죠. 실리콘밸리는 IT 산업의 뭐 선두 주자 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제 실리콘 하면 전기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좀 부드럽기 때문에 또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특히 인제 성형으로 뭐 코에 집어넣는 거, 뭐 가슴에 집어넣는 거 기타 등등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인제 반도체에 있어서 이 실리콘은 IT 산업에 있어서 아주 뭐 어 필수 필수 필요 충분 조건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 개의 재료를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인제 그동안은 사람이 조합해서 어떤 신재료를 만들어 냈는데 앞으로는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어떤 재료들을 조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러한 궁금증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신재료를 한번 발명해 보는 건 어떠세요? 어 그게 인제 퓨전이라고 해 가지고 있던 것을 합쳐서 만드는 거 융합이잖아요. 21 세기에는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인류를 변화시키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재료로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의 책 후기지만 그냥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